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군 하사와 그녀를 지켜준 특별한 삼촌에 대한 사연입니다. 조카분이 부대에서 쓰러져서 현재 의무실에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공황 발작과 탈진 증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연락 한 통에 조카가 전부였던 삼촌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별한 누나 대신 키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조카를 지키기 위해 삼촌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삼촌은 과연 조카의 영혼을 짓밟은 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이진혁 준장은 45세 나이에 예비역으로 전역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여 단장 출신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대테러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조기 진급한 그는 현재 국방부 인권문화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독신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딸처럼 키운 조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아 하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서아는 삼촌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녁식 날 칼같이 각 잡힌 제복을 입고 서 있던 삼촌의 모습은 어린 서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국가를 지키는 진짜 어른, 그것이 서아가 생각하는 삼촌의 모습이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삼촌 손에 자란 서아에게 이진혁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죠. 특수부대 출신의 거친 손으로 머리를 따아주던 삼촌의 모습을 서아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임관을 앞둔 날 밤, 이진혁은 정성껏 다린 군복을 조카에게 건넸습니다. 서아야, 이제 너도 군인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죠. 조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네가 스스로 지켜야 해. 서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삼촌처럼 강한 군인이 될 거예요. 삼촌이 그랬잖아요.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진혁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근심이 스쳐 지나갔죠. 30년 넘게 군에 몸담았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요. 군복을 받아든 서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계급장이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중학교 때부터 서아는 삼촌처럼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친구들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할 때 서아는 군사 전략 책을 읽었고 대학에서도 군사학과를 선택했죠. 삼촌, 저 잘할 수 있겠죠. 서아의 물음에 이진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너는 내 조카야. 당연히 잘할 거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진혁은 후배들을 아끼고 부하들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조언했죠. 식탁 위에는 서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군대는 계급사회다. 하지만 계급이 인격을 무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이진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만약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만 말고 꼭 나에게 연락해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 삼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헤쳐나가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첫 부대 배치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진혁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군이라는 조직이 이 아이의 꿈을 꺾지 않기를. 아침 햇살이 서아의 새 군복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2살의 젊은 하사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서아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녀의 이상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첫 부대 배치를 받은 날, 서아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드디어 진짜 군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어요. 어이구, 신참 여군이 왔네? 김태식 중사의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대놓고 서아를 위아래로 슥 훑었죠. 옆에 있던 박철민 하사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여군들 수준 높아졌다더니 진짜네요. 허허.
서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의연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하사박서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싸늘했죠. 여자가 군대에 왜 오는지 모르겠어. 남자들 사기만 떨어뜨리지. 김태식 중사의 말에 박철민 하사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된 차별과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여자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어디 쓰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고, 훈련 중에는 역시 여자는 체력이 딸려라는 한숨 섞인 말들이 끊이지 않았죠. 서하는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했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서하는 최유리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중대장인 최유리 대위라면 이런 상황을 개선해 줄 거라 믿었죠. 대위님, 제가 부대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임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유리 대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박하사, 신임이니까 다들 그러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서하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최 대위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죠. 여군이니까 더 강해져야 해.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어떻게 군 생활을 하겠어?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하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촌이 말했던 군대와 이곳은 너무나 달랐어요. 매일 밤 그녀는 일기장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되길.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태식 중사는 서하를 지나칠 때마다 몸을 일부러 슥스치고 지나갔고, 박철민 하사는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서하의 반응을 즐겼죠. 박하사, 남자친구 있어. 군대에서 연애하면 재밌을 텐데? 어때?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훈련 중에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들 때면 여자니까 도와줄게라며 일부러 몸을 밀착시켰고, 사격 훈련 시에는 자세가 틀렸다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죠. 서하는 매번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까칠하네, 여자가라며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하는 복도에서 김태식 중사와 박철민 하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저 여자 언제까지 버틸까? 내기할래. 푸아하 석 달도 못 버티고 나갈걸.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죠. 서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삼촌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괴롭힘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두 달째 접어들자 서하의 몸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뚝 떨어졌죠. 아침 구보때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자주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비 작업 중이던 서하에게 김태식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박하사, 이리 와봐. 이거 좀 도와줘. 좁은 정비실에서 김태식 중사는 일부러 서하를 구석으로 몰았죠. 중사님, 제가 할 일이 있어서요. 서하가 빠져나가려 하자 김태식 중사가 팔로기를 막았습니다. 어허, 선임이 도와달라는데 이렇게 쏙 빠져나가면 어떡해. 그 순간 서하의 눈에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죠.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정비실을 빠져나온 서하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삼촌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이 그녀를 막았죠. 조금만 더 버티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면서 서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팽하게 움푹 들어간 눈과 새하얀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죠. 체중은 10kg이나 빠졌고 손은 수시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마음의 상처였어요. 김태식 중사와 박철민 하사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문제없는 척하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죠. 박하사,
오늘 화장 안 했네.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지? 몸매 관리 좀 해야겠는데 군복이 헐렁해 보여. 서아는 이 모든 것을 일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발언까지 빠짐없이 적었죠.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할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조차 점점 흐릿해져 갔어요. 어느 날 오후 훈련 중 서아는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눈앞이 흐려졌죠. 그녀는 나무에 기대어 가까스로 버텼지만 이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박하사 무슨 일이야?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서아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어요. 의무대로 실려간 서아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과 탈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무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 정도면 당장 휴식이 필요합니다. 부대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의무관은 규정대로 긴급 연락처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아의 긴급 연락처에는 단 한 사람, 이진혁 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조카분이 부대에서 쓰러져서 현재 의무대에 입원해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공황 발작과 탈진 증상입니다. 전화를 받은 이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갑니다. 서아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첫 번째로 본 것은 삼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진혁은 조카의 손을 꼭 잡고 있었. 서아야, 괜찮아. 그 순간 서아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삼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이진혁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약한 게 아니야. 너는 충분히 강했어. 이제 삼촌이 알아볼게. 서아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삼촌 이름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진혁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그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서아야,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란다. 그날 밤, 이진혁은 서아의 일지를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죠. 석 달 동안 조카가 겪은 지옥 같은 일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진혁은 정장을 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예비역이지만 국방부 인권문화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있었죠. 정문에 도착한 그는 신분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인권문화자문위원 이진혁입니다. 부대 인권실태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소속병의 전화를 받은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진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거의 없었죠. 전설적인 707 특임여 단장 출신, 대통령 경호처와 대테러 작전의 영웅, 그런 인물이 예고도 없이 부대를 찾아온 것입니다. 최유리 대위는 급히 달려와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준장님 무슨 일로? 이진혁은 차분하게 말했죠. 이 부대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복무 환경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최유리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죠. 부대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모든 간부들이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부대를 감쌌어요. 이진혁은 최유리 대위의 안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혼자 둘러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시죠. 최 대위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진혁은 먼저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최근 3개월간 이 부대의 모든 인사기록과 진정 접수 내역을 보겠습니다. 행정병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찾아 건넸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이진혁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아가 제출했다던 진정서가 단 한 건도 공식 기록에 없었죠. 분명 최유리 대위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데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CCTV 열람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진혁의 요구에 당직사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앞장섰습니다.
3개월치 CCTV를 빠르게 검토한 이진혁은 필요한 장면들을 따로 저장했죠. 김태식 중사가 서아에게 접근하는 장면, 박철민 하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이진혁은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부대 분위기를 파악했죠. 혹시 박서아 하사하나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좋은 분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진혁은 김태식 중사와 박철민 하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국방부 인권문화자문위원 이진혁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이진혁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최근 이 부대 여군들의 복무 환경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특히 박서아 하사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김태식 중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후임 교육 차원에서 이진혁은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정비실에서 박 하사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게 교육이냐고요. 김태식 중사는 말을 잇지 못했죠. 박철민 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죠. 이진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의 행동은 명백한 군형법 위반입니다. 성희롱, 가혹행위, 직권남용. 원하신다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그때 급히 문이 열리며 대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제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이진혁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죠. 대대장님,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진혁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성준 준장. 나 이진혁일세. 지금 당장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감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윤성준 준장은 현직 감찰단장이자 이진혁의 707 후배였습니다. 1시간 후 감찰단 차량 3대가 부대에 도착했죠. 윤성준 준장이 차에서 내리며 이진혁에게 경례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진혁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윤성준 준장에게 건넸습니다. 내 조카 일이지만 개인적 감정은 배제했네. 객관적으로 봐도 심각한 사안이야. 윤성준 준장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당장 공식 감찰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찰단이 부대를 장악했습니다. 병사들의 진술을 추가 증거를 수집했죠. 놀랍게도 서아 외에도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더 있었습니다. 다만 모두 최유리 대위에 의해 묵살되었을 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김태식 중사와 박철민 하사는 헌병대에 연행되었습니다. 최유리 대위도 직위해제되었죠. 부대는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진혁은 병원으로 돌아와 서아의 곁에 앉았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안심해도 돼.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삼촌의 손을 잡았죠. 삼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나요? 이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충분히 강했어. 석 달이나 견뎠잖아.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니?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부대의 어두운 실상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윤성준 준장이 이끄는 감찰단은 철저하고 공정했죠. 병사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아 하사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저희한테도 잘해주셨는데 김중사님이랑 박 하사님이 너무하셨죠. 한 병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대놓고 성희롱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저희도 불편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감찰단은 서아의 일지와 CCTV 영상, 그리고 병사들의 증언을 종합했습니다. 추가로 휴대폰 메시지까지 확보했죠. 김태식 중사와 박철민 하사가 단체 채팅방에서 서아를 성적 대상화하며 주고받은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유리 대위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묵인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죠. 여군이 너무 예민하면 부대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것이 최 대위의 지론이었습니다.
윤성준 준장은 이진혁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형님,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부대뿐 아니라 다른 부대들도 전반적으로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부탁하네. 내 조카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되지 않겠나. 서아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이진혁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며 말했어요. 서아야,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삼촌, 저 정말 군인 자격이 있을까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진혁은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군인의 자격은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니야. 정의를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마음에 있는 거지. 일주일 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태식 중사와 박철민 하사는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고 최유리 대위는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죠. 부대장도 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진혁의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거니 했죠.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군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진혁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희롱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했죠. 또한 지휘관들의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신설되었어요. 서아는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죠. 삼촌, 제 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다니. 이진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네가 기록을 남기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신원은 보호되었지만 군 내부의 변화 움직임은 크게 보도되었죠. 많은 여군들이 용기를 얻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준 준장은 감찰을 마무리하며 이진혁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덕분에 군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진혁은 담담하게 답했죠. 아직 갈 길이 멀다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나? 서아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상처를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삼촌, 저 다시 부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진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가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녁, 삼촌과 조카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 부는 변하고 서아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2달 후, 서아는 새로운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서아가 원하는 부대로 배치했죠. 새 부대의 중대장은 서아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박서아 하사, 환영합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새 부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곧 이곳이 다르다는 걸 느꼈죠. 동료들은 서아를 한 명의 군인으로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아는 다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한편 군사법원에서는 김태식 중사와 박철민 하사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죄를 인정했죠. 김태식 중사는 징역 2년, 박철민 하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급을 이용해 후임을 괴롭히고 성희롱했습니다. 이는 군의 명예를 실추식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였죠. 최유리 대위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이유였죠. 최 대위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 신고 체계도 개선되었. 무엇보다 지휘관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자신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서아는 새 부대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업무에 집중하면서 그녀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사격 실력은 부대 최고 수준이었고 행정 업무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후임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서아는 새로 전입 온 여군 이병을 발견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 있는 모습이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서아는 다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김이병,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진혁은 정기적으로 서아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통화에서 서아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삼촌,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진혁은 안도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국방부 인권문화자문위원으로서 이진혁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각 부대를 순회하며 인권 실태를 점검했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요구했죠. 그의 이름은 이제 인권지킴이로 불리며 장병들 사이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서아의 부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군 전용 상담실이 만들어졌고 정기적인 간담회도 열렸죠. 서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후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아는 모범 부사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부대장은 서아를 불러 칭찬했죠. 박하사의 노력 덕분에 우리 부대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아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아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예전처럼 고통스러운 기록이 아니라 희망찬 내용들이 가득했죠. 오늘도 후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 군대가 무섭지 않다. 오히려 내가 지켜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윤성준 준장은 감찰 보고서를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은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와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고 많은 국민들이 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서아는 이제 당당한 군인이었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마저도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증거였죠. 삼촌이 말했던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이제 중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죠.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때 무너질 뻔했던 여군 하사는 이제 부대의 핵심 간부가 되어 있었어요. 후임들은 서아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선임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진혁은 서아의 진급 심사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서아가 벌써 중사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전화 너머로 서아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삼촌 덕분이에요. 삼촌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서아는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의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저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았기에 변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태식 전 중사의 어머니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은 서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아는 놀라 얼른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아들이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사님께 꼭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김태식 씨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은 서아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그날 저녁, 서아는 삼촌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진혁은 조카의 성숙함에 감탄했죠.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가 그걸 해냈구나. 서아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증오하며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는 서아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상담 지원, 법률 자문, 의료 지원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죠. 서아는 이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서하의 부대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권문화 우수부대의 표창식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부대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모범적인 부대입니다. 정군이 본받아야 할 사례죠. 표창식 후 서하는 후임들과 함께 자축 파티를 했습니다. 김희병이 서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중사님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하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이진혁은 여전히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군 인권 개선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많은 부대가 변화했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이 이진혁을 불렀습니다. 강 장군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군이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이진혁은 겸손하게 답했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용기를 낸 피해자들입니다. 서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묵하지 않는 용기였죠. 삼촌의 도움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 상처를 딛고 일어선 과정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서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무너져 내렸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 서하는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성준 준장은 서하의 진급 심사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서와 하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군인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만장일치로 진급이 결정되었죠.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서하는 중사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진급식에는 이진혁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서하는 훈시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박서와 상사는 이제 부대의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었죠.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표창장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삼촌 이진혁과 함께 찍은 진급식 사진이었어요. 이른 아침, 서하는 연병장을 걸으며 신병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여군들도 여럿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서하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눈빛을 말이죠.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입니다. 서하의 훈시를 듣는 신병들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특히 여군들은 서하를 보며 희망을 품었어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이진혁이었죠. 은퇴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하야, 잘 지내고 있구나. 삼촌의 따뜻한 미소에 서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찻집에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삼촌, 요즘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여군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진혁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네가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서하의 책 침묵하지 않는 용기는 군 내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희롱과 차별에 시달리던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조직 문화 개선의 촉매제가 되었죠. 삼촌,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삼촌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서하의 말에 이진혁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결국 스스로 일어섰을 거야. 나는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이지. 부대로 돌아온 서하는 여군 후배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선배님, 아직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 하사의 고민에 서하는 따뜻하게 답했죠. 그럴 때일수록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겐 든든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실제로 군은 크게 변했습니다. 성희롱 신고 접수는 독립된 기관에서 담당했고 피해자 보호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죠. 가해자 처벌도 엄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식이 바뀌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저녁 무렵, 서하는 집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권교육원 원장직을 제안하신답니다. 부관의 보고에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진혁은 기쁜 목소리로 답했죠. 그래, 네가 가는 길이 곧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될 거야. 한 달 후 국방부 인권교육원 원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서아는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한 명의 하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이진혁은 객석에서 조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윤성준 예비역 준장이 말했죠. 형님, 정말 대단한 조카를 두셨습니다. 이진혁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서아는 이제 전군의 인권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죠. 매일 아침 서아는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자. 어느 날 한 신임 여군 하사가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저도 원장님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서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죠. 당신은 이미 강해요.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연병장. 서아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죠. 마지막으로 서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일어섰다. 상처받았지만 치유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의 등불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다. 삼촌이 가르쳐준, 그리고 내가 찾은 길이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